행사가 조건부로 퀴어 문화 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OECD와 이스라엘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혁신 컨퍼런스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OECD 국가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들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약 50년 만에 28주 이전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3년 만에 진행됩니다. 행사를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로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청 앞에 시위자들이 모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행사인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축제 조직이 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하라! 불허하라!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도 열립니다. 지난 4월 13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퀴어 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이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시민위원회를 열고 신체 과다 노출 및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음란물 판매와 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행사를 승인합니다. 성소수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했던 행사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 개최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간을 줄이기도 했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진행되는 퀴어 행사. 하루로 축소 진행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통과를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이번 행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 공공의 장소에서의 심각한 노출 축제와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게 퀴어 축제의 양대 목적이에요. 선정성, 음란성 확대로 참여자 증대, 그다음에 이걸 대규모화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수용을 문화적으로 강요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강요하는 차별금지 제정을 추진하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2차 성징기에 또래 집단들하고 더 뭉치는 그 시기하고 이성과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는 그 시기에 이런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와 미디어 매스컴이 같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그같이 동성애 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실제 현장에서는 좀 보다 좀 심각하고요.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들만의 퀴어 행사. 반대 측은 행사 당일날도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나라입니다. 필리핀 한국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윤요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6.25 참전 용사의 회고 공모전이 필리핀 한국 프렌드십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6.25 전쟁 필리핀 참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생생히 전하기 위함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72주년입니다. 필리핀 군인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한국을 도와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군인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전쟁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교육자로 남기고자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We were invited by Chairman Roh
to be part of the ceremonies here. I am very happy and very welcome that we are invited, we members and all my officers of the PEPTOC Veterans Association are here. 행사를 통해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한국원정군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진 자료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한국원정군 협회 회원의 자녀들에겐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필리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관심과 섬김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과 신의가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We are most thankful in the unification movement to be able to bring as many of our children and families to be able to understand how the South Korean people desired democracy. And that was why the South Korean and us Filipinos are very like brothers in order to preserve democracy and peace in the peninsula, Korean peninsula once again. We are thankful for the private corporation in Korea that has looked after the future of our young children of the PEPTOC Veterans Association. Maraming salamat po. 6.25 한국전쟁의 필리핀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족식을 통해 필리핀 한국 원정군에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셨는데 현재 90세가 다 넘었습니다. 연로하셨고 현재 한 200여 분이 살아계시다고 듣고 있는데 시적으로 거동하고 활동하신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 직접 찾아뵙고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살아계신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우리가 또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필리핀 살고 있는 모든 교민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에게 6.25 전쟁의 역사가 올바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필리핀 타국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스타트업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 교육혁신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OECD와 이스라엘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이스라엘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매해 새 각국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OECD 교육 2030 글로벌 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OECD와 이스라엘 교육부 공동 주최로 교육 혁신 컨퍼런스가 함께 열렸습니다. 교육 2030 글로벌 포럼에는 OECD 국가 48개국의 교육 관계자 16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혁신 컨퍼런스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학교 및 교육기관 400여 곳이 참가해 수백 가지의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Israel is a great leader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education, and this is what this conference is about, finding new ways to integrate the people, the spaces, the technology, and there's a lot we can learn from Israel in this field. 스타트업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답게 인공지능 교사, 증강현실을 이용한 역사교육 등 하이테크를 교육 분야에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됐습니다. Augmented reality is the key. We've hidden behind the doors different things. Children can come with their phones. They investigate their roots, and we build like a virtual museum. 이스라엘의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로봇공학 등을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The function of this project is meant to measure all this rib. It also making the shape of this thing. 구글 콘테스트에 입상한 아비르 팀은 성적 학대나 사이버 폭력을 당한 학생을 돕기 위한 어플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수학 도구 개발 등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role of teacher is changed from the one who knows all to now the one who has to take his kids and to help them to get and gain the targets and the project that they want to build.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21세기 미래 교육도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약 50년 만에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판결이 이루어진 배경 물어봤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합법화된 낙태법이 폐기됐습니다. 1972년도에 판결된 낙태법이 폐기된 것입니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미국의 여성들이 과도한 정부 제한 없이 낙태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7대2로 제인 로에게 손을 들어주어 당시 텍사스의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세뮤얼 엘리터 대법원 판사는 1972년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신기할 정도로 잘못되었고 예외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사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초 대부분에 유출된 결정문 작성은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권이 뒤로 밀리게 되어 더 많은 제한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지명한 클래런스 토마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그리고 에이미 베렛과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모두 낙태법을 폐기에 찬성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를 하는 스테판 브라이어스 소토마이어 그리고 케이간 진보성이 강한 대법원 판사들은 오늘날 젊은 여성은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살던 시대보다도 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연방법원은 6월 18일 현지 낙태에 대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1973년도 로 대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수백만 여성이 삶의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증가하는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맞섰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지금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법 폐기에 찬성하는 시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태법 폐기에 대한 시위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거부 행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낙태법이 미국 각 주 정부의 결정에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낙태법은 이제 각 주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낙태법 폐지에 적극으로 찬성하는 주와 찬성을 고려하는 주, 그리고 중립에 서 있는 주, 아직 결정하지 않는 주를 합하면 낙태법 폐기를 주장하는 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낙태법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려면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부추기면서 올해 중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뉴스 미디어에 나오지 않았지만 낙태법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 국민이 많았고 이제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크리스천 가치관과 생명의 가치관을 주장해왔고 자신의 사생활에서도 그의 신실함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미국민들이 낙태법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간 선거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울진 산불 이재민에게 각각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 구호 성금 전달식에는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고 있는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이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금 전달식에는 특별히 모금에 동참한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함께했습니다. 한규봉 단장 김태영 목사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한교봉이 주최하고 한교총이 후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발기인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와 총회 세계선교회 GMS,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 목회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통목회는 올해 안에 창립총회를 여는 한편 합동교단 통준위의 기도운동 참여, 통일신학 정립과 통일방안 연구, 통일선교사 양성, 통일 전문 NGO 설립 등 총회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파키스탄에서 순교한 2명의 중국인 순교자를 추모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017년 파키스탄에서 테러 조직 IS에 의해 참수당한 순교자 멍리 씨와 리신헝에 대해 알리며 두 순교자를 추모하는 명판을 공개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두 순교자에 대해 외국 땅에서 순교한 첫 중국인들이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 순교자의 날에 전 세계 공산주의에 희생당한 신앙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순교자들을 추모해온 바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22 리더십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콘퍼런스의 개회 예배에서 미래목회 포럼 박경배 이사장은 콘퍼런스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상생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와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한국교회 목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28차 복음통일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에 강사로 나선 대전 즐거운교회 이선규 목사는 하나님은 북한 땅이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며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하는 콘퍼런스에 520여 교회가 참여했으며 29일에는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한 금식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병원 25대 병원장에 신충식 기획조정실 차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충식 신입 병원장은 예수병원이 지역사회 의료보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환자 최우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심이 살아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신 병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예수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예수병원 정형외과 주임 과장과 기획조정실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단 가운데 하나인 복음주의 언약교회가 최초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태미 스완슨 드리하임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다 함께 일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오는 7일 서울 장애인 합창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역량을 알리기 위한 예술제에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합창단 6팀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글로벌 CCM 페스티벌 아이머송 오디션 수상자와 디지털 싱글음원 행복자를 발매했습니다. 오디션 수상자인 양승태, 이보영 씨는 이 곡을 듣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침례회는 오는 7월과 8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위드 지저스를 주제로 PKMK 여름 캠프와 중고청 여름 캠프, 어린이 캠프를 연달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열정 하나로 모인 합창단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초교파로 모인 장로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고향파주 장로 합창단을 서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찬양 연습을 시작하기 전 구호에 따라 몸을 푸는 장로들. 음악 전공자는 하나 없는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은 그 어느 합창단보다 뜨겁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음악을 좀 잘 못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찬양을 좋아하는 각 교회 장로들이 모여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25명의 중창단으로 성장했으며 지역 성시화를 위해 초교파로 연합하는 고향 파주 장로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실은 저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정말 힘차게 한번 찬양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세계를 내가 좀 체득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비 없이 지역 내 미자립 개척교회 사역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호수공원과 평화공원에서 합창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12월에는 지역을 섬기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음악에 담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화려한 곳에 가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곳, 저희의 찬양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로 합창단이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 다른 작은 화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고향 파주 장로 합창단의 찬양 선율이 지역 곳곳에 널리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중고차를 기증받아 필요한 교회에 전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교회에 발휘되어주는 미션카 선교회 이주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션카 선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교회 선교에 발휘되어주는 미션카 선교회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션카 선교회는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지 말고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비전 교회에 선교의 발로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인데요. 제가 소속된 감리교회에서 작은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현재 초교파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시작하셨는데 지난달 벌써 20호 차량을 전달하셨다고요? 네, 20년 3월에 미션카 1호차가 처음 나왔고요. 5월 달에 미션카 20호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성도님이 소방관이신데요. 자신이 타던 SM5 차량을 기증해 주셨고요. 부천 비전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미션카 선교회는 처음에는
중고 승합차를 기부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승용차, SUV, 또 다른 목적인 차량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큰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또 미자립 교회가 또 차량을 교체하는 그 순간에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개인이, 또 기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던 차량이 이제 전남 강진이나 김해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에 있던 차량이 전라도에 가기도 하고요. 또 인천이나 이런 전국 각지로 지금 기부받아서 또 기증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네,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 목사님께서도 개척교회에서 심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사실 사역도 바쁘실 텐데 이 미션카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 무지개교회는 6년에서 7년 정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조금 부흥하다 보니까 승합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한 3,200에서 3,500 정도 돈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는 한 2,500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던 남인천 교회에서 저희 자신의 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이거 쓸만한 것 같은데 쓰시겠냐라고 하셔서 아멘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열심히 몰다가 미션카 사무차로 용인 듣는교회에 또 기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차량이 교회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미션카 선교회에는 그런 차량들을 기부받는데 사실 차량이란 게 연식이 오래되면 특히 한 10년이 넘거나 10만 킬로가 넘으면 이제 딜러에게 팔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100에서 300만 원 이상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차량을 오히려 선교의 발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량을 사실은 개척교회가 살려면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고차를 500만 원 이상 돈 없는 개척교회가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이제 하는데요. 또 미션카가 또 수명이 2, 3년 정도 잘 타다가 수명이 다하면 그걸 또 마중물로 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또 승합차 교체 시에 또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션카가 선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션카 선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던 대로 중고 승합차나 승용차를 어려운 비전교회에 기부받아서 기증해주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미션카 정비소를 세우는 겁니다. 전국의 정비소와 연합을 해서요, 제휴를 해서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는 거고요. 세 번째 비전은요, 미션카가 이제 새 승합차로 이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승합차로 이제 해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오지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미션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국 조직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의 사역이 더 확대돼서 50호, 100호가 빨리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익스플로 2021 통일선교대회가 주여 통일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신안대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으로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의 그러한 그 희망과 비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친구들과 위도유 브리치가 주관하고 CBMC 경기북부 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장 리규상 목사와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청년들이 통일 한국 시대의 마중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부기총 김승민 총회장은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부천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부천시의원 당선자 35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자는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 당부드리며 겸손함으로 시정을 살피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민 목회자 아카데미 세미나가 남양주 글로리아 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성민교회 한홍신 목사는 목양을 하면서 아픔을 겪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승리하기 위해 골고다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김창환 박사와 조성돈 박사는 독일교회 경험과 미래 목회의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국개혁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청교도 목사회가 총목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총목토론회에서는 기독교 내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토론회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열린 보수에게 듣는다에서는 보수의 정의와 기독교와 보수의 연관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